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죄송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예. 왜 갑자기 말이 씹혔어요. 예. 왜 씹? 뿜개가 될 뻔했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최상목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야당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12.3 대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그 쪽지에 대한 해명이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거든요. 네. 그 지점 그리고 상설 특검 추천 의뢰하지 않은 거. 네. 그다음에 역시 핵심은 헌법재판소 이슈가 지금 제일 세니까 네. 세 사람의 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처사들. 네. 그다음에 아까 김영환 의원 뭐 잘 설명을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네. 미국채 장기국채 뭐 매입한 의혹 예.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들이 되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제 뭐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헌법재판관 이슈입니다. 특히 네네. 이제 이완규, 네네. 네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조차도 이것은 위헌이었다라는 결정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이슈로 놓고만 보면 일종의 최상목이 이제 한덕수로 빙의되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한덕수 총리가 웬 난데없이 대선 후보라는 꼼꼼 먹듯이 하는 네. 그러한 행태를 결국은 최상목 대행했던 현재의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위헌 소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네. 두 사람 사이에서도 모순 관계가 있죠. 한덕수 총리는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고 네. 최상목 대행은 두 사람을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또 다시 한덕수 총리가 와가지고는 이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주심을 만들어준 결과가 지금 됐죠.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한 네. 가처분 주심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인데 이모 저모 따져봐도 이쪽으로도 걸리고 저쪽으로도 걸리는 최대행의 소행입니다. 네. 그런 점이 모순 관계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본인의 일관되지 않고 위헌적인 처사들이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한 팀 아니에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팀이죠. 왜냐하면 네. 우리 헌법이 한 원 팀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헌법이 대통령을 예. 행정수반으로 하고 국가원수로 하고 그 밑에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네. 행정각부 장관이니까 원팀이라고 봐야 되죠. 다만 12.3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시치밀뚝대고 있는데 여러 증자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여러 증자들이 한 팀이었다라는 것을 지표들이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오늘 결론이 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으시네요. 네. 받게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받습니다. 법사위에서 당초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최상목 탄핵 소추안을 이제 법사위 제가 이제 그 법사위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릴 때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확인하는 절차지. 네. 그것을 뭐 새로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다. 예. 또 뭐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또 망회의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성과와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법사위원들의 공감대는 네. 대체로 탄핵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감대인데 네. 절차상으로는 어쨌든 오늘 청문회를 치러야 되고 네. 청문 결과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 즉 국회의장께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할지 여부.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하고도 완전히 뭐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연동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까지 전략적인 당론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3명에 대해서 동시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심우정 총장까지 더해서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3명에 대해서 동시 탄핵하는 게 필요하다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참 빛나는 파면 결정이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은 그 주기현 부장판사의 말 그대로 네. 편향과 비호하에 예. 황제 재판을 지금 누리고 있죠. 네. 피고인 법정에선 피고인이 우리가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재에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소추 즉 검찰의 기소에 주눅들지 말고 충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예. 한국의 사법 역사에서 어느 피고인이 과거에 대통령을 했던 피고인들 다 포함해서 한국의 사법 역사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부인하는 내란을 부인하는 진술을 창연하게도 그렇게 오랜 동안 얘기하는 그런 피고인은 처음 봤고 놀랄만한 것은 뭐 언론 비공개, 뭐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드러나지 않게 해주는 거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판을 열었더니만 저도 재판 받고 있거든요. 예. 의원님도요? 패스트 트랙 재판. 아. 공수처법 예. 그때 이게 어깨 잡아서 이렇게 예. 했다라는 그거 하나로 나경원 의원이 그거하고 6년째 받고 있는 질적으로 그거. 다른 거고요. 예. 그 5년째 받는 거기는 이제 국회법 네. 선진화법 위반이고 우리는 이제 단순 폭력 사범으로 폭력으로 예. 어깨 잡았다고? 그 걔네들이 막아선 것이 잘못인데 세상에.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런데 저희들 가면 재판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인정신문을 다시 합니다. 인정신문이 아니라 뭐냐면 뭐 뻔히 박범계인 줄 알지만 일어나 보세요. 뭐예요? 일어나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박범계죠? 이렇게 안 묻죠. 이름이 뭐예요? 묻지. 당신 박범계죠? 안 묻죠. 그러니까요. 당신 직업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이렇게 안 묻죠. 그렇죠. 직업이 뭐죠?라고 맞아요. 묻죠.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근데 전직 대통령이죠? 직업이 이렇게 묻는 근데 거는 의원님 전직 대통령이 직업일 수 있습니까? 없죠. 과거의 경력일 뿐이죠. 그렇죠. 그것부터 이상한 거죠. 예, 무직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카롭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제대로 된 답변을 끌어내는데 자기가 규정해서 전직 대통령이더라고 직업을 물은 것 자체가 편향에 아주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어떤 시각을 갖고서 동조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윤석열의 폭정이 그랬고 검찰이 그것에 가장 강력한 비호 세력이었고 사법 관료들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12.3 내란의 계엄의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남용을 해서 내란을 일으킨 원인이거든요. 그럼 그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은 죄만큼 합당한 응보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헝클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 놓고 본다면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재판의 과정과 느닷없는 직위원 부장에 의한 구속 취소, 그다음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없는 상태의 즉시 석방의 이 일종의 뭐 삼위일체랄까요? 이런 것들이 윤석열 법원 그리고 검찰의 삼위일체가 만들어낸 갑작스러운 충격이 헌법재판소 안에서의 제가 뭐 이 자리에 와서도 걱정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8대0은 기대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맞았는데 그러나 그 우유곡절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전략적인 선택의 수단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